배우 정혜인 반갑습니다. 본인이 딱 베테랑2 봤을 때는 야 내가 황정민을 씹어 먹었구나. 이 요리 되게 오랜만에 한다. 지금 여기. 나 지금 몇 핏줄이 너무 나와 있어서 링거 꽂아주고 싶어. 너도 좀 나와봐봐. 선배님, 오늘 쏘는 형은 또 짠한 형 단골 주님이 크게 한 통 쏘신다고 합니다. 생활 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님께서 또 쏜다고 해요. 아정당 잘 알지. 근데 내가 이제 오면서도 살짝 봤는데 네. 재훈이 형 뽀샵을 해도 저렇게 심하게 해. 근데 뽀샵을 떠나서 보니까 자신이 아정당 모델인 게 너무 행복한 거야 지금. 내가 아정당 모델이다. 안 그렇게 사실 아정당인데. 이거 의외로 되게 많이 알지만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더라고. 한번 좀 친절하게 쉽게 설명해줘. 최대 128만 원 지원금 꿀팁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이폰 갤럭시 필요할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이신 거 아시죠?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사실 놓칠 수 있거든요.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받아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근데 사실 아정당은 이게 인터넷 정수기로 되게 유명하잖아. 맞아요. 가만히 두면 우리 최대 78만 원이 손해라고 합니다. 역시 선배님 뭐 모르시는 건가요? 아정당은 알지. 이건 모르면 손해니까. 내 지원금은 얼마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니까 언제든 전화해서 여러분들도 다 전화해서 지원금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정당은 이사 업체로도 유명한데요. 국내 유일 본사가 이사 당일에 불만족 시에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 이사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장해주는 게 대박이야. 보장해주는 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쏘는 역 단독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회원가입만 해도 총 12만 원 쿠폰팩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선배님? 정당하게 받아야지. 정당. 그래.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호철이 형이랑 잘 맞더라고요. 투샷으로. 사실 아정당이 이쪽 업계에서 완전 베테랑이니까 베테랑 손님이 이제 우리를 찾아줄 텐데 사실 아정당 모르면 무조건 손해인데 우리 찾아줄 이분의 작품을 안 보면 무조건 손해야. 야, 오늘 손해 발생이 많이 날 거라니까. 보면 돼. 그렇죠? 이분의 작품 다 찾아보면 돼. 맞아요. 비주얼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영화면 영화 또 드라마면 드라마 장르를 가리지 않는 완벽한 남자 그분이 우리 쏘는 형의 떴습니다. 떴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정혜인 씨 어서 오세요. 여성분들에게만 인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DP 보고 나면 뭐 남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최근 서울의 봄에서도 천만 배우 등극하시고 어른들도 좋아하는 상견례 프리패스상 그 자체죠. 배우 정혜인 반갑습니다. 혜인이랑 그렇게 자주 만날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 다른 프로그램에 또 게스트로 나와서 또 샵에서도 한번 보고 맞아요. 같은 샵. 얼굴은 다르지만 샵은 같아. 저는 같은 샵인지는 그날 알았어요. 그치. 아예 모르고 있다가 또 직접 와서 인사도 해주고. 그거 감동이었어. 그때 그럼 서로 민낯을 처음 보신 거?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이제 그렇지. 된 상태에서 지금 그 로코 드라마 엄마 친구 아들도 하고 있고. 장안의 화제죠. 그치? 그렇죠. 그렇죠. 나갈 때쯤에 시험을 지금 1등 등극했잖아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영화 중에서 지금 하반기 최고 기대작이 이제 베테랑2인데 지금 오늘도 뭐 베테랑2 관련해서 홍보 때문에 인사드리고 왔나? 아니요. 오늘 여기는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왔고요, 사실. 내일 개봉이긴 하나 또 제가 그전 예능에서 선배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못 나누고 제필이랑도 같은 회사인데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만나기가 어려워서 오늘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사실 오늘도 괜찮으시다면 한번 나와줄 수 있겠냐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수락을 해줬어요. 맞아요.
오, 야, 제필이가 또 이렇게 쓸모가 있을 때가 있네. 아이고, 야, 너무 좋다. 근데 제필이가 동생이야? 형님. 오, 아니, 워낙. 혜인이 형이에요. 예, 형님. 아니, 근데 또 여러 가지 스토리를 이렇게 듣고 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의리남이고, 보니까 그 지금 FNC라는 회사에서 처음 데뷔도 했고, 맞습니다. 그치? 네. 그다음부터 뭐 이렇게 승승장구 하는데, 원래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배우 전문 회사라고나 할까? 배우들이 좀 많이 포진돼 있는 회사에 갈 법도 한데, 초기에 계약을 잘못했나? 노예 계약을 했나? 우리 그런 회사 아니지? 그런 회사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연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끝나고 또 연장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랑 제 가치관과 좀 많이 부합되는 게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체육대회도 다 참석하고 배우들한테 한 3시간, 4시간씩 조언을 해주세요. 근데 좀 길긴 한데 FNC는 이런 회사고. 아니. 형님, 살짝? 오케이. 그럼 사실 영화 뭐 홍보 상관없다고는 얘기하지만 내일 개봉이잖아. 진짜 베테랑2는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영화니까. 그리고 베테랑이 그때 뭐 1,몇백만 명 관객. 원이 그랬죠. 그치? 네. 기대가 큰 만큼 또 좀 약간 긴장도 되고. 긴장되고 너무 부담스럽고. 이게 부담스럽지 않다면 사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원도 잘 됐고 많은 사랑을 받은 영화라. 근데 이 부담감을 또 피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좀 받아들이려고. 그럼 받아들이고 예. 유쾌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즐겨야지. 근데 칸에 가서 봤잖아. 저는 영화를 보고 왔죠. 거기서 그 수많은 외국인들한테 기립박수 받고 예. 그건 좀 색다를 것 같은데 어때? 내가 말하면서 소름이 돋았어. 지금 귀도 좀 빨개지신 것 같더라고. 그때 좀 꿈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그 공간에 제가 이렇게 가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믿기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기립박수를 막 쳐주시는데 솔직히 기분 좋더라고요. 아우, 기분이 그럼. 너무 좋은데 그게 한 5분 넘어가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립박수를 쳐주신 거야? 10분 가까이 계속 치시니까 이제 조금 그만 쳐도 되는데 마치 의무감에 다들 치는 것 같은 느낌. 별 빨리 멈추면 뭐라고 눈총 받을까? 빨리 누구 왜 안 멈추나? 와, 아무도 안 멈추네. 빨리 멈춰! 막 이러면서.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들인데 누가 시켜서 기립박수 치는 그럼요. 사람들도 아니고 그 까탈스러운 관객들이 10분 가까이. 무엇보다도 이제 황정민 선배님도 벅차오르는 게 느껴지셨고 옆에서 저는 제일 놀랐던 게 이제 유승환 감독님 그렇게 긴장하고 이렇게 벅차오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보다 한참 어른이신데. 근데 프랑스가 확실히 좀 선진국이라고 느껴지는 게 가족들을 초대한다면서? 예. 저도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갔었고 그럼 어머님이 그걸 다 보신 거야? 극장에서 영화도 보시고 그 1열에서 그냥 다 제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자식이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막 해외에서 작품을 수많은 사람들이 본다면 기립박수 치는 모습 보면 이렇게 쓱 보니까 계속 울고 계시는 거예요. 쓱 보고 저도 그냥 일부러 눈을 피했어요. 저도 괜히 아이고. 보면은 마음이 이제 그렇지. 할까봐 안 보고 그냥. 혹시 지금 형제가 제가 맞이고요. 맞이야? 예, 7살 눈둥이 동생이 있고. 그렇구나. 예. 예전에 나도 한 30여 년 전에 그때 백상예술대상 신인상을 받았나? 그때 막 울컥하시는 거야. 그 화면을 보고. 사실은 우리는 3남 1녀 중 내가 막내야. 그리고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 네. 근데 사실은 너는 가족 계획이 없었던 애라는 거야. 근데 너를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니? 근데 맞이니까, 네. 첫째니까. 첫째니까. 진짜 아주 든든하겠다. 근데 원래는
어머니를 이제 안 모시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영화 쪽 관계자분들도 계시고 감독님도 뭐 황정민 선배님도 계시니까 어찌됐든 그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잘 말씀을 드렸고 어머니도 아 그게 맞네 하면서 내가 너무 욕심이 앞섰다라고 해주셨는데 다음 날에 이제 다시 와서 쓱 얘기하시는 게 엄마 꿈이다. 너가 갈지 다시 갈지 내가 그때까지 건강할지 이거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거기에 제가 또 넘어가서 근데 결국에는 모시고 가길 모시고 갔죠. 잘했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2024년 통틀어서 제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정도까지 예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그 정도까지 예상을 못했는데 본인이 딱 베테랑2 봤을 때는 진짜 유승환 감독님이 잘 찍어주셨고 편집도 기가 막히게 하셨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본인 연기 야 내가 황정민을 씹어 먹었구나. 거기서 어떤 캐릭터야? 이상한 캐릭터예요. 이상한 캐릭터. 그러니까 황정민하고 함께 이제 지금 범인을 네, 잡으러 다니는 형사 막내 형사, 네, 막내 형사인데 본인만의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고 그 신념을 넘어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 의도가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간혹 그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저 말을 왜 했지? 뭐 저런 행동을 왜 했지라는 상대방한테 계속 궁금증을 자아내는 근데 그게 불쾌한 쪽으로 긍정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감독님도 계속 그거를 요구를 하셨고 너무 많은 서사를 가져가지 말자라고 감독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DP 찍을 때도 또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DP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진짜 힘들었어요. 보면서도 와 도대체 얼마를 받길래 저 정도까지. 아, 형님 그런 거부터 생각을 하시는 편이에요? 때가 많이 묻었어. 때가 묻었을 때. SS. 현실주의. 인터뷰한 것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DP는 좀 힘들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 그렇죠. 그 다루고 있는 이야기도 그렇고 주제가 무겁고 뭐 다시 머리도 밀어야 되고 그 당시에 뭐 악몽을 좀 많이 꿨어요. 다시 재입대하는 꿈도 많이 꾸고 진짜로. 그래서 오죽하면 현장에서 막 이제 이병 안준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공포이다 보니까 관물대 이게 있고 상황 자체가 그렇지. 이병 정혜인이 튀어나와가지고 아이고. 나 정이니까 그만 좀 괴롭혀 새끼들아. 이제 PTSD가 저도 왔었어요. 초반에 잠깐. 근데 너 제복 잘 이병 어울려. 유재필. 뭐 이런 느낌. 아니 근데 제복이 이제 우리가 퍼스널 컬러 막 얘기하는데 퍼스널 컬러가 제복이라고. 본인이 봐도 좀 딱 떨어지는 그 느낌이. 유독 제가 그 뭐 경찰이랑 군인을 많이 작품에서 했던 것 같아요. 군복도 많이 입었고 근데 너무 편해요. 다른 옷들에 비해서. 그치. 군복이 특히 뭐가 더러워진 것도 티도 안 나고 그다음에 촬영할 때 의상팀이 신경 덜 써도 되고. 그렇지. 그런 게 있지. 머리 짧고 막 군복 입고 네. 그러면 의상 신경 안 써도 너무 되고. 편해요. 뭐 연결 같은 네, 것도 네. 신경 안 써도 되고. 너무 편했어요. DP 때 아예 그러면은 메이크업을 까무잡잡하게만 하고 거의 이제 후반 이제 피 분장하고 이럴 때는 그냥 메이크업을 안 하고 그냥 그러기엔 빛나던데 DP에서 땀 때문에 빛나. 땀 글리세린. 아니 엄마 친구 아들에서는 교복 입고 나온 거지? 맞아요. 30대 시잖아요, 형님. 그 88년생이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이런 데서는 너무 어려 보인다. 와 말도 안 돼. 30대 중반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이제 카메라 없을 때 누가 정혜이 너무 어려 보이지 않아? 30대 중반인데 그러면 같은 남자들끼리 저런 애들 한 숟가락 팍싹 이거 그냥 순식간에 맛이 가.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이 들어요. 안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 아니 근데 해외 팬들이 나 그렇게까지 많을 줄 몰랐어. 팬미팅 하러 여기저기 많이 다녔었지. 맞아요. 작년에 제가 이제 아시아 쪽 투어하고 미국이랑 캐나다를 갔다 왔었어요. 올해는
이렇게 좀 얘기하려고 딱 봤는데 실장님이 닥쳐. 아직 때가 아니라고. 아니 오죽하면 그 아이돌들이 하는 응원봉 있잖아요. 아니 응원봉이 있더라고요. 배우인데 응원봉이 나왔어요. 헤이니즈 응원봉. 이게 헤이즈 응원봉이야? 네. 장애인. 제발. 야야야야 괜찮아 좋아. 너 나중에 같은 회사잖아. 따로 맞을지도 몰라. 이거 어떻게 챙겨왔지? 팬사랑이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팬미팅 했을 때도 사실 뭐 140분을 할 수 있는 걸 210분을 3시간을 3시간이 넘지. 제가 3시간 반, 3시간 반을 맞아요. 그때 제가 이제 혼자서 아니 뭐 어떤 식으로 그걸 구성을 한 거야? 이제 하면서도 너무 길어서 이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느끼긴 했는데 오신 분들의 눈에서 이게 너무 잘 보이거든요, 객석이. 잘 보이지. 이상한 에너지가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그분들이 행복해하는 그 네네, 모습 그 얼굴이 너무 잘 보여요. 보면서. 앞에서. 그때 그래서 저는 좀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1부 코너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한 40분대에 들어갔어요. 이제 혜인이 형 끝났겠다 해서 대기실에서 보다 들어가는데 아직도 형이 행복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지났나 끝났겠죠? 하는데 아직도 행복하게 웃는 얼굴로 이 정도면 됐겠다 했는데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 노래. 네, 노래를 몇 곡? 형 거의 한 4-5곡 넘게 했잖아요. 6곡 정도 부르고 팬미팅에서 그냥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응원봉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노래를 다른 남자들이 봤을 때 좀 짜증나게 잘하더라고.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거. 근데 또 약간 감성이 좀 옛날 감성도 있더라고. 옛날 노래 좋아해요. 포크송, 이렇게 싱어송라이터 분들이 부르신 거. 이문세 선배님이나 그러니까 김광진. 그렇지. 그냥 앞에 짧게만. 그래. 이거 뭐야, 깜짝이야. 아니, 에어컨 없이 그냥. 머리를 쓸어 올리는 너의 모습. 시간은 조금씩 고리를 갈라놓는데 어디서부턴지 무엇 때문인지 작은 너의 손을 잡기도 난 두려워. 어차피 헤어짐을 아는 나에게 우리의 만남이 짧아도 미련은 없네. 누구도 널 대신 할 순 없지만 아닌 걸 미련일 뿐. 아유 목소리가 세상에. 제가 사실은 이 노래를 엄마 친구 아들 지금 촬영이 사실 한창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대본을 보면 뭔가 대본이 너무 잘 들어오더라고요. 풍성하게 느껴지고. 이명웅 노래도 예. 한 적이 있어? 팬미팅에서 이제 부른 적이 있는데요. 어느 부분? 그 부분만. 모래알갱이라는 노래인데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나는 가벼운 모래알갱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내가 너무 연약하고 약한 존재이나 그거를 붙잡아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버틴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팬미팅에서 그걸 부르면 팬분들한테 되게 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저 스스로한테도 그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요. 형님도 최근에 노래 한 소절 했잖아요, 방송에서. 브라보, 브라보. 그렇지.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살아온 너의 용기를 위해. 맞아. 근데 그것도 똑같이 예전에
되게 힘들 때. 근데 지금껏 살아온 너의 용기를 위해 그게 빡 와닿는 거야. 맞아. 야, 그래. 남들이 볼 때는 막 TV에 계속 나오고 하니까 되게 뭐 행복하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내 나름대로의 힘듦과 아픔이 있잖아. 그쵸.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 중에 20대 때 그 조용필 선배님의 꿈이라는 노래.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그거를 일찍 들어야 되는데 난 늪에 빠져 있을 때 들었어. 계속 빠져. 여기가 늪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오지 마세요. 음악이 주는 또 힘이 있는 거야. 그럼 어마어마하지. 네. 그 누구나 노래 나왔던데. 형, 양양 가자. 뭐야? 너 노래가 나왔어? 개가수예요, 개가수. 형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방송일 기준 내일 나오는데. 형 그러면 이거 양양 가자 양양 이거 이따 끝나고 챌린지 한번. 양양을 꼭 가야 돼? 양양을. FNC에서 또 이거를 또 해줬구나. FNC 네 돈으로? 내 돈으로. 너 왜 어렵게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다 그렇게 한꺼번에 날리는 거야. 너 아이돌 가수들 다 막 쇼케이스 때 MC 보고 다 해야 돼. 그걸 양양 가자 양양. 맞아요. 됐다. 나왔다. 양양 가자 양양. 근데 그런 건 있겠다. 약간 슬럼프 혹은 멘탈적으로 조금 힘들 때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팬들하고 함께 만나면 거기서 에너지를 딱 네, 얻는 스타일이네. 맞아요. 근데 제가 사실 고민이 있는데 제 고민을 얘기를 안 해요. 고민이 하나 있는데 진짜 내 고민을 절대 남한테 얘기하지 않는 게 고민이다. 그렇지. 내 고민을 내가 어떤 믿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 내 고민을 해결하긴커녕 다른 방식으로 뭐 나한테 막 그렇죠. 오는 경우가 있지. 너무 많고 와전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또 너무 혼자만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으려다 보니까 그게 좀 고민이기는 해요. 정말 가까워서 얘기를 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둘 사이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뭐 바빠서 멀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다른 데서 뭐 이렇게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예전에 내가 혜인이랑 만났을 때 혜인이 이런 거 되게 힘들어하더라 하면서 막 얘기를 더 재밌게 살을 붙여서 얘기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너무 친해. 근데 혜인이가 막 둘이서 얘기하다가 동엽이 형 조금 그때 좀 그거 이상하지 않아? 뭐 약간 그래서 서로 막 얘기를 그렇지 동엽이 형 나는 그래서 동엽이 형 좀 하면서 내 욕을 해. 정말 둘이 친하니까 그냥 욕을 한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둘이 헤어지고 근데 재필이가 나랑 좀 친해지고 싶어. 그래서 어떤 자리가 있는데 그럼 그때 형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혜인이가 예전에 그러면서 맞아요. 그럼 내가 아니 야 얘기해봐 괜찮아. 혜인이 형이 양양을 그렇게 좋아해. 그런 경우가 있어. 난 살면서 많이 봤지. 화제를 돌려버리거든요. 그냥. 너무 불편해서. 근데 이제 진짜 가까운 사람이 생기면 언젠가는 그럼 나중에는 네. 분명히 저는 그 부러워요. 그 얼마 전에 그 황정민 선배님이 그렇게 통화를 하시면서 이렇게 사사건건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그게 너무 보기 좋고 멋있고 부럽더라고요. 형님도 늘 녹화 전에 물어보면 어제 뭐 하셨어요 하면은 형수님이랑 항상 한잔 하고 녹화 오시고. 뭐 항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둘이 한잔 하면서 너무 좋네요. 얘기하는 게 이제 집에서 뭐 자기 전에 약간 루틴 같은 거지. 최고인 것 같아. 최고. 그게 최고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 둘이 이렇게 부부끼리 한잔하고 하면서 오늘 뭐 얘기도 좋았고 가서 자자 뭐 이래야 되는데 난 거기서 계속 먹고 오빠 일어나 여기서 자면 안 돼. 싱글싱글해 정말 막. 근데 저 위스키를 또 좋아하신다고 제가 시완이한테 얼핏
들었어요. 아, 시완이랑 동갑이구나. 예능도 두 분이 같이 스코틀랜드도 같이 갔다 오고. 아, 그렇네. 예. 그렇네. 시완이는 진짜 위스키를 사랑하고 알지 어느 정도인지. 네, 미친놈이에요. 처음 들었어요, 혜인이 형 입에서. 아니, 이렇게 근데- 미친놈이에요, 진짜. 근데 친구구나. 네. 근데 그 88년생들이 좀 동안들이 많네. 김수현 씨도 있고. 네, 수현이도 네. 그렇구나. 저랑 친구고, 보현이도 아, 친구고, 이제 이번 베테랑2에 같이 나와요. 맞아요. 예. 아니, 8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서울 올림픽. 서울 올림픽이 있었지. 처음으로. 그러면 그래도 술을 잘 마시진 못하지만. 저는 그 술을 잘 마시는 편은 아닌데 좀 기복이 심하고, 근데 시완이한테 어쨌든 영향을 많이 받긴 했어요. 그 전부터 위스키를 좋아하긴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거의 뭐 박학다식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같이 스코틀랜드도 갔었을 그래, 때도 맞아. 저를 좀 이렇게 좀 약간 안내해준 안내자 같은 느낌. 맞아. 네. 맥주도 좀 좋아한다면서. 맥주도 기가 막히게 좋아. 기가 막히게요? 보리로 된 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 맥주, 뭐 위스키. 둘 다 보리로 맞아. 만든 거니까. 아니 사실 우리가 이런 데서 이렇게 만나는 이유가 이제 쏘는 형 나온 분들이 항상 직접 음식을 뭐 간단하게나마 해주는데 오늘 어떤 거를 이게 이제 저도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레시피라서 한번 해봤는데 와 웬일이야 DPR 이한 틱톡에 이어서 정인 인터넷으로 인터넷에서 배워. 메뉴가 뭐죠, 이름이? 그 양배추 대패 삼겹 덮밥이라 해서 양배추 대패 삼겹 덮밥. 네. 너무 맛있고 또 이제 촬영하거나 이럴 때는 좀 음식을 조절해야 되고 또 부으면 안 되니까 좀 건강하게 맛있게 먹는 거를 좀 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좋더라고요. 저는. 사실 다음날 촬영 있는데 뭐는 먹고 싶은데 막 붓지 않고 네. 살찌지 않고 대신 조금 포만감은 느끼고 싶은. 네, 그런 음식이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네. 나 진짜 네, 한번. 약간 좀 출출하고 그러면은 야 아니 근데 이거를 언제 해봤어? 예, 제가 근데 요리를 잘하지 못해요. 근데 하는 걸 좋아해서 요즘엔 또 촬영하다 보니까 땡큐. 이게 바빠가지고 거의 다 사 먹거든요. 그렇지. 집에서 해 먹기가 잘 됐나? 되게 됐어. 괜찮아요? 이건가? 형, 직접. 감사합니다. So sweet. So sweet. 그러면 일단 여기 물 나오죠? 근데 지금 형님 깜짝 놀란 게 지금 앞치마만 입었잖아요. 뭔가 광고의 한 장면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아유. 그러니까 광고도 진짜 많이 찍었지. 진짜 예. 많이 찍었어. 요즘에는 좀 많이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찍기는 했었어요. 최근에 비빔밥. 비빔드밥이라고 그 동원 맛있어요. 그거 맛있어. 맞아. 맛있더라고요. 형 혹시 더 찍고 싶으신 광고 있으세요? 맥주를 아직 못 찍어요. 내가 맥주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지금 네. 경제적인 것들을 완전히 혼자서 관리해 아니면은 저는 제 자금은 제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형님은요? 나는 결혼했으니까 혼자서 하지. 함께 하지. 함께. 지금 표정은 되게 편안해 보이는데 눈동자는 살짝 떨리거든. 예, 캐치하셨네요. 정확하십니다. 지금 조금 그 동공지진이 일어났어요. 재료가 오늘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되게 간단한 이게 요리라. 이제 순서를 지금 한번 또 나중에 팬들도 이렇게 한번 따라서 뭐 찾으세요, 형? 와인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약간 지금 눈길이 아니. 자꾸 요리를 안 하시고 장 보시고 와인 보시고 지금 예. 동엽이 형 일어났잖아요, 형.
여기 왜 맥락 없이 이렇게 좋은 술 들고?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두 분 그냥 다 저쪽에만 계시. 오. 아, 근데 여기 되게 오랜만에 한다. 그래 얼마 만에 하세요, 형? 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아, 지금 일단 양배추를 채칼로. 오, 지금 여기. 핏줄이 아니. 같은 사람 맞나 싶어요. 지금 얼굴만 봤을 때랑. 나 지금 여기 핏줄이 너무 나와 있어서 링도 꽂아주고 싶어. 저 핏줄 안 나오면 계속 찾잖아. 진짜? 여쭈. 이제 3인분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떨린다. 근데 형님이 또 대식가여서 한 번에 햄버거 4개도 드시잖아요. 그렇지. 고기도 진짜 키로로 먹어요. 맘 먹고 먹으면? 네. 많이 먹어요. 저 대식가인 것 같긴 해요. 얼마나 대식가예요, 형 그러면? 고깃집 가면 이제 고기 위주로 많이 먹는데 그래도 한 10인분 가까이 먹으니까. 진짜? 네, 진짜 작정하고 먹으면 그 정도는 먹어요. 작업 끝나면 이제 조금 이제 살짝 풀어졌다가 다시 할 땐 다시 또 쪼아주고. 그럼 지금은 뭔가 작품 끝난 후라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촬영. 엄친아를 가열차게 찍고 있어서 사실 내일도 새벽부터 촬영이라. 아 그래요? 아니었으면 진짜 오늘 술 한잔 하는 건데. 사실 저 다 비우고 왔거든요, 뒤에 혹시나 해서. 아, 그래? 아니, 근데 뭐 떡볶이를 그렇게 또 좋아해? 환장하죠. 그래? 너무 좋아해요, 떡볶이 진짜. 그럼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떡볶이가 어떤 떡볶이야? 떡볶이요? 저 다 좋아해요. 그 국물 떡볶이도 좋아하고. 국물 떡볶이도 좋아? 막 그 분식집에서 이렇게 엄청 오랫동안 졸인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지. 포장마차 스타일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즉석 떡볶이 같은 거 라면 넣고. 최고죠. 근데 이제 삼겹살이 막 익어가는 이 냄새가. 근데 여기다 지금 소스를 뿌렸어? 네, 굴소스랑 저 올리고당 그리고 진간장만 넣었습니다. 혜인이 형 근데 형은 지금 요리도 잘하고 얼굴도 너무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근데 운전도 잘하신다면서요? 운전은 못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운전은 절대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때 사고가 나. 그렇지. 사고 날 뻔한 적도 있어요? 그럼 군대에서 많지. 죽을 뻔한 적도 있어. 아니, 운전병이었어? 네, 저 운전병이었어요. 운전병이면 진짜 운전 정말 잘할 텐데도. 믿으면 안 돼요, 저를. 계속 의심해야 돼요. 그치, 급브레이크 절대 안 밟고.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나요. 그치. 내가 운전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족들 타거나 뭐 이렇게 누가 타거나 그러면은, 나만의 그 자부심이 있어. 그냥 쓰는 듯 안 쓰는 듯. 조금이라도 이렇게 안 되게끔 하는. 그거 괜히 혼자 뿌듯해요. 그치, 혼자만.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혼자만. 사단장님을 이제 모셨었는데 그때 많이 배웠지. 어른 대하는 방법이랑 공경하는 법들 여러 가지를 또 운전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지금 사단장 같은 개그맨계 좀 공경하고 너무 또 어려워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그러면은 그 윗사람도 그거를 불편해하거든. 양양! 그렇다고 너무 또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너무 꿀팁이네. 적당하게. 근데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떨린다. 살다 계란을 푸는 혜인이 형을 아니 이게 스무스해요. 이게 흰자만? 네. 안 깨졌다. 다행이다. 저건 조금 해본 사람인데. 흰자만, 그치? 오늘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진짜. 뭐가 빠진 것 같은데. 맞다. 참기름. 맞아. 거의 다 됐어요. 그래? 중간에 간은 안 봐도 돼? 제가 한번 살짝. 응. 맛있다. 맛있어. 지금 약간 광고 한 장면이 있다. 맛있다. 침이 쫙 나왔어, 지금. 근데 이게 진짜 간단해서 집에서 하시기도 되게 편해요. 근데 진짜 요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척척 진행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조금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 아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 요리. 재밌지. 네, 재밌어. 재밌어요. 아 왜 이렇게 자꾸 바지가 내려가냐? 바지가 특이하네. 앞치마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바지가. 아 자꾸 어우씨. 혹시 나중에 뭐 찍게 되더라도 모자이크 처리 다 해줄 테니까. 요즘에도 운동 계속. 요즘에 근데 많이 못해. 진짜 조금 타이트해 촬영이. 지금 드라마가 막바지여서 그럼 아예 안 해요? 드라마 있을 때는? 그냥 이제 집에서 맨몸 운동밖에 못하지. 그래도 하네요. 이거라도 해야 근육이 덜 빠지니까. 너 안 해? 집에서? 저 선배님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는 사람한테 반가워가지고. 오, 일이니까 그냥. 그럼. 형 손이 되게 크시네요. 아니야 나 손 작아. 손이 좀 두껍지. 그러니까 엄청 두꺼운데요? 비현실적인 힘줄이다 진짜. 어? 너도 좀 나와봐봐. 지금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예, 이제 거의 다 됐고요. 이제 밥만 나오면 끝입니다. 하인아 잘 먹을게. 맛있게 진짜. 드시오. 아, 참 기대는 하지 마세요. 양배추, 다행히 그래도 맛이 없진 않다. 아, 눈에 달걀까지 하면 더 맛있는데 난 너무 맛있는데 지금? 와, 다행이다. 난 너무 맛있어. 진짜 부드럽고 담백하고. 좀 사실 간단해 보여서 나는 이렇게 깊은 맛이 날 줄 몰랐는데 양배추랑 이 삼겹살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 거기에 소스가 네. 굴소스가 사실 다 한 거예요. 굴소스가 되게 중요하고 간장 초반에 이렇게 조금 졸여서 간장 졸여가지고 땡에다가 좀 졸여서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백종원 형님이 항상 그렇게 먹으라고 그럼 더 훨씬 맛있다고. 다행이다. 난 너무 맛있어. 너무 요리하는 순간에 사실 제일 떨렸어. 난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어가지고. 근데 되게 집에서 선배님도 이거 아이들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라 건강하기도 하고. 다 먹어요. 맛있는데. 아니 또 다른 요리 뭐 했던 것 중에서 저 약간 이제 술 먹고 다음날 해장할 때 종종 먹는 게 이제 토마토 스튜 좋아해요. 토마토가 해장에 좋거든요. 좋지 좋지. 예. 방울토마토를 그냥 푹 끓여요. 거기 이제 마늘 넣고 이제 깐새우 아니면 칵테일 새우 넣고 그냥 끓이면 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조금 매콤하게 먹고 싶으면 매운 고추 있어요. 빨간 거, 마른 거. 있지 있지. 그거 썰어가지고 넣으면 진짜 기가 막혀요. 아니, 그럼 형 그 다음번에 나올 땐 토마토 스튜 한번 부탁드려. 그거를 이제 그 시완이랑 같이 갔었을 때 거기서 이제 해서 먹었었어요, 같이. 시완이랑. 그럼 시완이 형이랑 한번. 그래. 아, 진짜요? 같이 나오면 난 또 그때는 빈손으로 없으니까 위스키를 하나 우와! 가져와서 선배님이랑 같이 다 같이 이렇게. 선배 거의 다들. 아니, 왜 이렇게 조용하신가 했더니 진짜 아 그냥 진짜. 싹 다 드셨는데요, 지금? 다행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드셔줘가지고. 근데 맛집을 제가 가잖아요? 항상 선배님 사인이 정말 무섭게 이미 다녀가신 곳. 근데 사실 형님도 맛집 전국 어디에 있잖아요. 제주도에도 동해인 맛집 있고 맞아. 그런 코스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제 촬영 때문에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니까 아무래도 막 구글맵에서 맛집 찾아보면 잘 찾아요, 그런 거. 근데 항상 계셨어요, 거기. 둘이 공유하면 거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드셨어요. 진짜.
와 대박이다. 형도 혜인 형도 다 먹고 그냥 거의 뭐 진짜 잘 먹었다. 감사합니다. 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그치? 혹시라도 맛이 없으면 짜거나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끔찍해요. 그 상상만 해도 공포예요, 그거. 그치, 그치. 네, 왜냐면 너무 잘 보이는데 감추는 것도 보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재료도 보이면서 다행입니다. 아니, 근데 내가 지난번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나왔을 때도 그걸 느꼈지만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화면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잘생겨 귀엽고 하지만 조금 까탈스럽고 깍쟁이? 맞아요. 그 얘기 많이 들어요. 실제로는 뭐 어떤 사람일까, 성격이 어떨까 궁금했는데 그냥 되게 좀 털털하면서 솔직하고, 그리고 내가 좀 깜짝 놀랐던 게 서울의 봄 영화 네. 황정민, 정우성 나올 때 중간에 딱 나오길래 정혜인이? 근데 그때 되게 저 친구는 연기에 진심이고 굉장히 또 똑똑하구나. 왜냐면은 그게 단순히 비중 때문에 뭐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또 어릴 때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 그냥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될 사람이 거기에 딱 또 뭐 출연을 했을 때는 나는 굉장히 많이 놀랐어. 그 서울의 봄을 하게 된 사실 가장 큰 이유가 감독님의 정성이었어요. 이 감독님께서 이 캐릭터 하나하나에 다 애정을 쏟아부으시고 저한테도 이렇게 애정을 많이 주시길래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그래?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은 약간 그거 좀 너무 비중이. 근데 이제 작품도 워낙 또 좋은 작품이었고 또 함께 하시는 선배님들도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많이 나오셔서 제가 함께 작품의 그 캐릭터의 크기를 떠나서 한번 호흡을 맞춰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고 좀 아쉽긴 했어요. 너무 짧게 맞춰서. 그건 하나는 아쉬움인데 그건 사실 뭐 아쉬움일 뿐이고. 근데 아마 관객들도 보면서 정혜인이 저 정도 분량인데 그래도 저걸 나왔다라는 건 분명히 뭐 그런 마음이 구체적이진 않지만 이렇게 전달이 돼. 그래서 더 좀 멋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 감사합니다. 형님이 무대 인사도 처음에는 안 나가시다가 왜냐면 무대 인사조차도 내가 가면 서포트라이트가 분산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선배님들한테 그래. 좀 무성 선배님이나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만의 얄팍한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또 선배님들께서 또 제가 또 와서 하니까 또 이쁘다고 해주시고 해서 또 여러 가지로. 아니, 실제 성격은 어때? 실제 성격. 기가 센 편이야? 아니면 유순한 편이야? 저 근데 기세다는 말은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진지한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부드럽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재밌다, 웃기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걸 네 입으로 얘기한 거. 스태프분들이 얼굴이 재밌다고. 아니 얼굴 보게 되면 말고. 계속 웃게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말고 재미있는 그 유머가 있다라는 걸 남 입으로 들었어요, 제가. 이 말 자체가 되게 웃긴데? 형 근데 그게 얼굴이 재밌다는 뜻 아닐까요? 얼굴 말고 이제 멘트나 행동 이런 게. 근데 조금 다른 프로그램 출연했을 때 그걸 느끼긴 했는데, 요즘은 살짝, 나도 유머러스하다는 얘기를 좀 듣는다. 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소민이랑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장난을 좀 많이 쳐요. 아무래도 극중 소꿉친구다 보니까 저를 이렇게 재미있다고 해주는데 웃어주는 걸까요? 형 잘 한번 생각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웃어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촬영장 분위기를 보니까 위해서. 친한 사람들하고 있으면은 좀 장난을 네. 많이 치는 스타일이야. 친해지면 친해지면. 맞아요. 불쾌하지 않는 선에서 유머러스하게 하는 건 전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사람의. 저는 그래서 유머 있는 사람을 정말 좋아해요. 존경해요, 진짜로. 아유. 나는 잘생긴 게 힘인 것 같아. 몸 좋은 게 힘이고. 그러면 형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유머가 있어요.
근데 형님의 얼굴이 변해요. 어떻게 변할게? 동엽 선배님이나 저처럼. 근데 야, 나 어렸을 때 좋았어. 야, 너 몰라서 너 유머러스한 게 좋지. 지금의 정혜인. 지금도 나 사실 유머러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머러스한데 난 지금 유머러스하기 때문에 굳이 유머러스한 다른 사람으로 나는 태어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웃긴데. 그러네. 좀 웃긴 것 같아. 진짜. 그래. 우리가 쏘는 형인데 어디에다가 저요? 쏴줄까? 드라마 촬영장? 진짜요? 그럼. 그게 돼요? 그럼. 커피 차건 아니면은 아이스크림 차건. 와, 빙수차? 요즘은 또 있잖아. 와 대박이다. 진짜요? 그럼. 그래서 쏘는 형이야. 그렇죠. 와. 지금 이제 저희가 9월 초까지 찍거든요, 드라마를. 그래서 지금 찬창 이제 막바지예요. 너무 그냥 다 좋아요, 다. 다 좋아. 뭐든지 다 좋고 스태프분들도 다 더위에 엄청 고생하시는데. 뭐 커피차, 빙수차, 아이스크림차 다 좋다니까 그냥 진짜 시원한 보리차. 좋아하니까. 보리차 좋습니다. 보리차 좋아해요. 그러면은 녹차도 좋아해요. 자, 그러면은 그 드라마 촬영장으로 아주 시원한 거 감사합니다. 쏘도록 하겠습니다. 형, 땡큐.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 우리 쏘는 형 같이 하신 아. 소감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부터 이제 계속 스케줄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오늘 와가지고 여기서 약간 충전을 하는 느낌? 보통 아시잖아요. 말 많이 하고 막 사람들 이렇게 카메라 있고 그러면 막 에너지 소모되고 그렇지, 빨리 그럼.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진짜로 전혀. 물론 요리할 땐 조금 형 재밌으시다.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근데 오늘 너무 재미있게 진짜 놀다 가고 힐링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내일부터 다시 촬영 또 파이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친구 아들 끝까지 계속 많은 사랑 받길 바라고 또 베테랑2. 내일 개봉. 쏘는 형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나와서 드라마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영화 베테랑2가 내일 드디어 개봉 박두입니다. 예. 여러분 많이 극장으로 보러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입소문 부탁드릴게요. 수고했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내일 새벽부터인데. 예. 고마워, 혜인아.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저 선배님 연락처 이야. 그래. 번따 현장. 근데 그 전부터 계속 여쭤보고 싶었는데 놀토에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 문자해. 예, 그리고 예. 나중에 뭐 시완이랑 봐요. 같이 해서 꼭 같이 보자. 저도 또 맛있는 거 챙겨와있습니다. 오케이. 정혜인표 양배추 대패 삼겹덮밥. 먼저 채칼을 이용해서 양배추 4분의 1통을 썰어주세요. 그 다음에 달군 팬에다가 돌돌 말린 대패 삼겹살을 잘 풀어가면서 앞뒤로 골고루 익혀주세요. 그리고 고기가 다 익으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다진 마늘 큰 한 큰술로 넣어주신 다음에 같이 볶아주시면 돼요. 이제 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만의 킥은 백종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장을 붓고 프라이팬에 기울여서 한쪽에다가 좀 졸입니다. 그러면 이제 간장이 카라멜라이징 되면서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퍼뜨리고 간장이 끓기 시작하면 재료들과 함께 넣어서 볶아주세요. 그 다음으로 굴소스 한 큰술과 올리고당 한 큰술을 넣고 써둔 양배추를 넣고서 함께 볶아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계란 흰자를 넣고 볶아주다가 후추를 뿌려주고 드셔주시면 됩니다. 뭐 정혜인표라기보다는 그냥 양배추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살을 안 쪄보려고 노력한 저의 그 레시피였고요. 건강하고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밥을 안 넣으면 그냥 술안주로도 돼요.